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물체가 각각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구간 A와 B를 차례대로 통과한 모습을 요 공이 A 지점과 B 지점을 통과하는데 어떤 힘이 작용한대요? 자, 그림 나는 물체 A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를 빠져나올 때까지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때가 지금 확 바뀌었잖아요. 아마 A에서 B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되겠네요. 자, A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의 크기는 F라고 주어져 있고요. B의 구간 거리는 L이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주어진 그래프, 무슨 그래프죠? VT 그래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VT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 이런 VT 그래프가 있다 치자. 그랬을 때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배웠을 거예요. 기울기는 뭐였죠? 가속도를 의미하고, 면적은 이동거리, 변이를 의미하죠. 그렇죠? 방향이 안 바뀌었다면 변이는 이동거리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가속도랑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그래프에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가속도는 얼마죠? 시간 ET. 속도의 변화량 얼마죠? EV에서 V니까 V. 요게 지금 A 지점에서의 가속도, B 지점에서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죠? T분의 EV에서 0 됐으니까 변화량은 EV. 물론 방향은 반대야.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B의 구간거리가 L이래. 자, 그러면 요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L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D 또 P, EV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정리하니까 2 약분되니까 VT는 얼마? L이 된다고요. 그 L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요것도 구할 수 있겠죠? 이 면적도.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의 중간값이 얼마죠? 2분의 3V죠? 그러니까 이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V 곱하기 밑에 2T. 이 약분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3VT. 3VT니까 아까 VT가 L이라며 그럼 얼마에는 3L이 되겠네.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A의 구간거리는 3L이다. 방금 했던 것처럼 구하면 되죠. 니은 B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EF이다. 자, 지금 봐봐. A에서 알짜임의 크기가 F래. 그치? F는 M, A지. 여기서 M은 물체의 질량이 나와 있진 않지만 M이나 잠깐 놓게. 그리고 가속도 A가 지금 구했어. 얼마였냐면 A가 2T분의 V가 바로 F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치? 근데 지금 이 A에서 B로 넘어가면 힘이 달라졌어. 아마 얘는 점점 빨라졌을 테니까 이쪽이지만 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겠지. 그치? 자, 그 힘은 얼마냐? 질량 M.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A를 곱해야 되는데 질량 M은 그대로고 A가 뭐냐면 요거잖아. 마이너스 T분의 2V. 여기서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그치? 근데 잘 봤더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떻게 됐죠? 얘는 이렇게. 이게 F고 얘는 요게 몇 배야? 요거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를 표현할 수 있어? 4F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질량은 그대로고 요 가속도가 지금 몇 배라는 거야? 가속도가 4배니까 질량이 4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4F가 되는 거지. 그래서 2F가 아니라 얼마가 된다고? 4F가 된다고. 그래서 틀린 말이죠. 자, 0에서 3t까지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변이, 그치? 라고 여기서는 지금 속도는 이게 변이지만 여기서는 똑같아. 속력의 속도야. 여기서는 왜 방향이 안 바뀌었잖아. 속도에 다 오른쪽으로 인중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전체 시간 얼마야? 0에 3t니까 3t. 변이.
아까 여기 얼마였죠? 여기 3L, 얘 L, 그러니까 얼마야 총? 4L. 그치? 이렇게 됐는데 이거랑 다르네? 그치? 달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거 있잖아, 요거. 요게 뭐야? V로 정리하니까 얼마야? T분의 L이잖아. 요 T분의 L이 뭐가 되는 거야? V가 되니까 3분의 4V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 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요 문제가 어려웠던 친구는 요 그래프를 몰라서 그랬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 다음 2번. 그림가는 질량이 각각 2kg인 그리고 M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A에 F라는 힘을 작용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설명. 자, 그림 나는 또 이게 VT 그래프 나왔네. 그치?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의미하고 면적은 이동거리, 변이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었지? 자, 보자. 0에서 1초까지 또 1에서 3초까지 F의 크기는 F1, F2고 2초일 때 실이 끊어졌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래프가 1초일 때랑 2초일 때랑 3초일 때랑 지금 다 달라. 무슨 얘기냐? 구간으로 나눠볼게. 0에서 1초 사이, 1에서 2초 사이, 2에서 3초 사이를 좀 분석을 해보자. 0에서 1초 사이는 지금 어때요? 속도가 안 변했어. 등속도 운동하고 있어.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R자임이 0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런 무슨 얘기냐? 여기 물체에서 A가 있고 B가 연결돼 있고 B의 질량은 M이고 얘가 2kg이고 힘을 당기고 있다고. 얼마로? F로 당기고 있다. 얘 중력 작용하잖아. 20N. 얘 아래쪽 힘 작용하잖아. 얼마? mg. 얘하고 얘 도함값이 얘랑 같다는 거야. F는 20 더하기 10m이랑 같다는 거지. mg니까. 요게 지금 하나의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쵸? 그때 F가 뭐라고 했죠? 0에서 1초 사이 F는 F1이니까 F1으로 정확히 표현할게요. 이렇게 F1으로. 안 헷갈리려고. 오케이? 자, 그리고 1에서 2초. 1에서 2초는 즉 이렇게 가속도가 또 구할 수 있지? 가속도 어떻게 구해? 걸린 시간 1초. 속도의 변화량 1에서 얼마큼 변했어? 마이너스 3. 총 4만큼 변했네. 방향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때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4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또 왼쪽에서 보면은 2kg 그리고 여기 M인 물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 1에서 3초까지 힘이 크게 F2라고 있잖아. 이렇게 당기는 힘이 F2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2kg 여기 mg인데 여기 2kg가 20N이죠. 지금 얘가 마이너스니까 분명히 이 힘이 아까 F1보다는 작아져서 아래쪽으로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4니까 전체 질량 얼마죠? 2 플러스 m은 자, 그리고 전체에 작용한 F를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잘 적어야 돼, 얘들아.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야.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지금 위를 플러스로 잡고 아래쪽으로 지금 마이너스 4m/s 제곱으로 작용한다 했잖아. 그럼 위가 플러스야.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원래대로 크기만 따진다 그러면 더 큰 쪽에서 작은 거 빼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따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즉 F2에서 이렇게 빼줘야죠. 20 빼주고 10m을 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거꾸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내가 지금 플러스로 놓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를 갖고 있잖아, 지금 얘가.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마이너스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데서 작은 빼면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지, 얘들아. 방향을 보고 빼야 되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야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표현했고 그리고 나서
2초일 때 실이 끊어졌대. 요 실이 끊어졌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2초일 2에서 3초 사이는 2km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이게 F2밖에 없는 거야. 요게 얼마야? 2km니까 20N밖에 없는 거야. 요거에 대한 가속도를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나와 있어? 가속도는 시간 1초분에 마이너스 3에서 2로 갔으니까 5가 된 거야. 위쪽 방향으로 5m/s 제곱으로 가속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5는 전체 제량 얼마냐? 2. 힘 얼마야? F2에서 20 뺀 거야. 그러면 F2는 얼마야? 10 되고 넘어오니까 30이 되는 거지. F2는 30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거 대입해보면 되는 거야. 자, 뭐라고? 요거 1에서 2.5 빼올게. 선생님이 마이너스 4, 2 플러스 m, F2 빼기 20 빼기 10m이죠. 근데 F2 방금 구했죠? 얼마라고? 30이라고. 30 빼기 30이니까 10 남죠. 이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4m은 10 빼기 10m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니까 6m, 그쵸? 넘어가니까 18. m은 얼마가 되는 거야? 3, 6, 18, 3kg. 그러니까 여기에서 F1도 구할 수 있지. 다시 돌아가서 20 플러스 30은 얼마? 50N. F1은 50N, F2는 30N. 그러니까 F1과 F2는 얼마야? 5대3. 몇 번? 5번. 자, 뭐가 제일 어려웠다고? 요거야, 요거, 얘들아. 요거 때문에 아마 답이 안 나왔을 거야. 선생님 보충 시간에도 이거 무시하고 풀었다가 답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왜? 방향을 따졌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답이 안 나올 수 있고, 또 한 점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거 그렇게 나와서 풀어봤더니 답이 없어. 그러니까 답 없네? 다시 풀어볼 수 있잖아. 교묘하게 여기다가 이게 아니라 그 답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애들이 다 거기에 체크할 수 있는 애들이 많겠지. 그치? 그러면 더 많이 틀리는 거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혹시 실수한 게 없는지 이렇게 시험 볼 때 하면 늦어. 그냥 지금부터 꼼꼼히 연습하는 거야. 물리학은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놓친 거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적어놔야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그림 가는 정지했다가 연지 구입 방향으로 운동하는, 자, 선생님이 이거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 관성의 법칙 배웠죠. 혹시 이게 뭐지? 라고 하면 안 돼. 뉴턴 1법칙 관성의 법칙이고 뉴턴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은 작용 반정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더 설명했냐면 운동법칙 말고 버스 이야기 했잖아. 버스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앞이야. 근데 갑자기 얘가 급출발을 한 거야. 앞으로 힘을 받겠지. 앞으로 가속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안에 있는 손잡이는 어떻게 된다고? 뒤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쏠린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힘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어? 앞에 작용하고 있어. 우리 실제로는. 그치? 근데 안에 있는 관측자에게는 어떻게 작용한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잖아.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힘이 작용한다고. 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안에 있는 관측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이야. 실제로는 여기로 작용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작용하는 거야. 이게 언제 배우냐면 사실 우리 일반 상대성 일어날 때, 중력 배울 때 관성력과 같이 함께 연결해서 배우거든. 근데 이게 3번 문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 관성력이라는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한 거야. 거꾸로 아까 전에 앞으로 가속한 거 말고 이번에는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앞이야. 갑자기 급정거하고 있어. 그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반대편으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힘이 가한다는 거고 반대편으로 가속도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버스 타다가 아니면 자동차 타다가 어떻게 하죠?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 그럼 어떻게 내 몸이 앞으로 쏠리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안전벨트가 있는 거잖아. 그치? 내 몸은 앞으로 쏠린다는 거 이렇게. 앞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이 가상의 힘이 있다고요. 이게 바로 관성력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오냐? 우리가 이것도 나와있죠. 엘리베이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얘 몸무게가 mg야.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상태는 그냥 mg야. 몸무게 얘 질량만큼 몸무게 작용하고 있어. 근데 위쪽으로 지금 얘가 가속하고 있대. 위쪽으로 빨라지고 있대. 그러면 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에 반대되는 힘을 받는다고. 그게 바로 관성력이라고. 그래서 몸무게가 뭐 된다고? 증가한다고. 증가한다고. 내 원래 몸무게가 500N이었는데 위쪽 방향으로 가속되는 바람에 증가한다고. 그래서 600N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아래로 가속하고 있대. 그러면 나는 위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는다고. 그래서 내 몸무게가 더 작아 보인다고. 떨어질 때. 이게 만약에 A가 G다? 중력 가속도. 그냥 끌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 몸은 뭐야? 무중력 상태잖아. 그게 관성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우리 일상생활에 느낄 수 있어. 뭐죠? 뛰어내릴 때 살짝 느끼잖아. 물론 실제로 뛰어내리면 안 되겠죠.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놀이기구 탈 때, 롤러코스터 탈 때 쫙 하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쭉 떨어질 때 내 몸이 붕 뜨는 것처럼 보이잖아. 바이킹 탈 때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걸 물어본 거야. 자, 다시 넘어왔어. 그럼 이해해보자. 정지했다가 연지기 방향을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저울 위에 질량이 50kg. 그럼 뭐야? 얘는 500N의 중력이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얘가 원래 몸무게야. 자, 근데 지금 봤더니 얘가 뭐 하는 거야? 힘이 600N이래. 아, 그럼 뭐야? 늘어났다는 거잖아. 지금 얘는 아래쪽으로 지금 뭐가 있다는 거야? 관성력이 작용했다는 거지. 그 힘이 얼마라고 지금? 100N만큼. 그러니까 얘는 이 여기에서는 0에서 2초 사이에는 지금 이 엘리베이터는 지금 위쪽으로 가속되고 있다고. 그치? 그래서 100N만큼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0에서 2초는 위쪽으로 가속되고 있다. 그리고 얘가 정지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뭘로 그려볼 거냐면 한번 이거 그려볼게. VT 그래프 그릴 수 있죠. 2초, 4초, 6초. 정확한 값은 안 구해도 돼. 0 정지하고 있어. 근데 0에서 2초 사이에 지금 뭐 하는 거야? 힘을 받아서 일정한 가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구나. 그 가속도가 A구나. 그 가속도의 관성력이 100N이구나. 정확히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도. 근데 그걸 안 물어보니까 선생님 굳이 안 계산할게. 자, 그리고 2에서 4초는 지금 500N이래. 변화가 없네? 내 몸무게 그대로네? 아, 등속 운동하는구나. 그치? 또. 그리고 얘는 몸이 가벼워졌네? 근데 아까 늘어난 100m만큼 100N이 가벼워졌네? 아마 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추해보면 이렇게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을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보자. 기억. 속력은 6초일 때 가장 빠르니? 아니. 언제일 때 가장 빠르? 4초일 때. 아니 2초일 때 가장 빠른 건 2에서 4초는 등속이니까 6초는 틀렸어 이거는. 그치?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 5초일 때 같다. 방금 얘기했잖아. 맞다고. 같은 관성력의 크기의 힘을 받기 때문에 같은 가속도로 지금 방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맞아요. 자, 2초일 때 저울이 사람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아니, 저울이 사람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얼마야 지금? 얘 사람의 몸무게 얼마야? 500에다가 관성력 100까지 더해서 얼마야? 600이잖아 지금. 이거는 틀렸지. 그치? 답은 그래서 니은만 맞는 거고 선생님이 이렇게 장하게 했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런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뒤에 이제 3단원을 배울 내용을 지금 미리 배웠구나. 아니면
우리 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배울 내용을 지금 미리 배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39페이지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A야 A, B, C가 실 P랑 실 Q로 연결되어 빗면에서 일정한 가속도 A로 운동한다. 근데 보니까 여기 하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 가속도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속도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P가 끊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좀 알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M이라는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작용하죠? mg라는 중력이 작용하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가속도가 g라는 가속도로 질량 m에 대해서 중력이 mg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가 em이다. 그럼 얼마의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emg라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같은 가속도니까.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는 MA에서 얘가 일정하고, 그치? 그러니까 이 질량에 비례해서 힘이 커진다. 중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걸 좀 연장선에서 빗면에서 이렇게 빗면에서 어떤 물체가 있어. M이라는 물체가 있어. 얘가 중력이 작용하지만 이 중력이 이 물체를 움직이는 알짜임이 아닌 거야.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물리를 더 배웠다면 이 각도가 주어지면 이 각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요거를 이 mg를 정확히 얘기하면 mg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여기서는 왜 안 배웠거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F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M이라는 물체가 이렇게 F라는 힘이 작용하겠다고 빗면에 작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EM이라는 물체가 있을 때는 얼마의 힘이 작용하냐면 EF로 작용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해보면 빗면에서 그렇죠? 기울기가 있을 거야. 그치?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 빗면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일정하다. A라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F는 MA에서 얘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아, 그러면 이 빗면에서 이 힘은 이 빗면에서 물체가 받는 힘은 F라고 했을 때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는구나. 그럼 M일 때는 F, EM일 때는 EF가 된다는 것을 먼저 이게 바로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이걸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당연히.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는 원리만 알려주고 문제 푸는 스킬들을 일일이 알려주면 끝이 없어. 그러다 보니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푸는 스킬들을 각각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문제는 요 사전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배웠다면 지금 이걸 통해서 배우면 돼. 그러면 이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 고난도 문제라든지 이 유사한 빗면에서의 물체 운동은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 습득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넘어올게요. 자, 가를 봤더니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가에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운동방 정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 A하고 B하고 C는 무슨 물체야? 지금 한 물체야. 그쵸? 그 다음에 뭐 구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어. 그쵸? 가속도 A는 질량분의 F인데 여기서 가속도 A는 질량이 얼마죠? 다 더하니까 3m, m, 2m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되고 힘은 자, 힘 잘 보세요. 힘 표시해야 되죠, 이제. 힘을 아까 표시 안 했는데 힘 표시해보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야. 이거를 A에 작용하는 힘, FA라고 할게. 그치? 그리고 요 B에 작용하는 힘, 이거를 FB라고 할게. 그리고 C에 작용하는 힘을 FC라고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요. 왜? 같은 빗면이니까 질량이 M이고 얘는 EM이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EFB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힘을 표현했죠? 그쵸? 그래서 요 F를 이제 우리가 이 전체 물체 작용은 F잖아. 이 전체 작용이 F이기 때문에 이 F는 지금 가속도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거야. 아, 그러니까 뭐야? FA에서 빼기 얘네 둘을 합한 거
3fp가 이 전체 물체를 움직이는 가속도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가에서 A의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알겠죠? 자, 알짜임은 좀 이따 구할게요. 왜냐하면 A가 너무 복잡해. 분명히 나에서 조건에서 나온 다음에 나에서 A를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다음에 알짜임을 적용해보자. 자, 나로 넘어오는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P가 끊어진 후 C의 속력이 V로 운동하는 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쵸? 뭐라고 했냐면 자, 아까 C의 속력이 V가 되는 순간 속도가 V가 되는 순간 끊어짐. 그치? 그리고 나서 나를 넘어와서 P가 끊어지고 나서 A는 각자 움직이고 BC도 각자 움직이겠지. 그치? 그랬을 때 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냐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와 나가 같다. 그러면 B를 한번 볼게요. 자, 옆에서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A는 집 따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치? 얼마의 힘으로? FA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고 B하고 C가 EM이 가속도 움직이는데 가속도 크기가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지금 A라고. 아까 얘 뭐라고 했냐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A라고 했잖아. 근데 크기 같다고 했으니까 크기는 A야. 근데 얘는 여기에 지금 작용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자, 얘의 가속도를 구해보자. A는 그쵸? 질량 얼마야? 3m. 힘 얼마야? 여기 FB. 여기 EFB죠. 그쵸? 그러니까 3FP야. 약분되니까 A는 N분의 FP. 또 FB를 구할 수 있죠. FB는 얼마가 되는 거야? MA가 되는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조건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랑 같다라고요. 즉 6M FA 빼기 3FP랑 여기 M FP가 같다라고요. M 약분되니까 넘어갈 수 있죠. 여기 FA 빼기 3FB는 6FP. FA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9FP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여기 F 여기 구했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9MA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FA 값과 FB 값을 다 구했네. 그러면 우리 거의 푼 거야 이거 이제. 그럼 하나 아는 게 뭐냐면 요거죠 요거. 얘 지금 가속도 구해야 되죠. 뭐라고 했냐면 기억에서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 구해보래. 그러면 아까 구하면 여기 FA 힘을 가한다며. 그러면 이 가속도는 그치? 질량 얼마야? 3M. FA 얼마야? 9MA. MM 약분되고 얼마야? 3A가 되는 거죠. 아, 얘는 얼마? 3A의 가속도구나. 그치? 맞네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야. 자, 니은 물어봤습니다. 나에서 A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 것인가? 그렇죠? 나에서 A의 속력은 얼마가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잘 봐봐. 지금 아까 뭐라고 했냐면 V일 때 끊어졌대. 좀 색깔을 바꿔볼게. 여기 V일 때 속도가 끊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얼마가 됐다? 속도가 V가 됐대. 그러면 지금 얘는 A라는 아래쪽으로 가속도로 얼마의 속도의 변화량이 있는 거야? A라는 가속도로 EV만큼의 속도의 변화량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는 3A의 가속도로 지금 아래쪽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잖아. 그럼 V에서 3A로 가속도니까 총 6V만큼의 속도가 변해야 돼. 그러니까 6V만큼 변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7V가 돼야죠. 이거 여러분들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가속도 의미가 뭐죠? 속도의 변화량과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6V가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7V가 돼야 되는 거죠. 7V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디귿번. 가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 그러면 다시 얘를 분석하라는 얘기야. 아까 여기다 구하다 말았죠. 가속도까지. 그치? 가속도 구했어. 그러면 가속도 구했으니까 뭐 6MA 얼마가 되는 거야? FA는 9MA. 그치? 그리고 3MA 빼주니까 그냥 A죠. A가 가속도 A 그냥 대입하면 되네. 참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자, 가를 봐서 지금 가의 알짜임은 구하면 되죠. 가에서 A의 알짜임은 질량 얼마야? 3M. 가속도 얼마야? A. 즉 A는
이 A라는 물체는 여기 FA 얼마죠? 9MA 작용하고 있고 여기 장력이 있을 거야. 이 장력 TP가 되는 거죠. 그걸 합친 게 지금 얼마가 된다는 거야? 3MA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해서 얘가 돼야 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6MA가 돼야지만 9MA에서 6MA 빼야지 3MA가 되잖아. 아, 그러면 요 P에 작용하는 이 뭐야? 장력은 6MA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번에 C 한번 볼까요? B를 봐도 되고 C를 봐도 상관없어. C 해볼게요. C의 R자임 얼마야? 자, 질량 EM, 가속도 A, 그럼 EMA죠. 그러면 C는 R자임이 위쪽으로 얼마야? EMA라고. 그쵸? 근데 봤더니 여기 EFB 있죠? 그치? 그게 얼마나 그죠? EM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장력이 있잖아. 장력. 얘가 T 얼마야? Q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하고 얘 더해서 위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TQ에서 반대 방향 EM이 빼서 얼마가 되는 거야? EMA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TQ는 얼마가 되는 거야? 4MA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구했던 6MA와 4MA를 비교하면 1.5배 맞는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R자임, 여기 운동방정 중에서 R자임 구한 걸로 보고 유추하면 된다. 그래서 요 4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조금 꼼꼼하게 풀어야 되고 사전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야. 알겠죠?